자, 일단 엔캠의 흐름이 아주 뭐 대단하게 잘 형성이 돼 주었어요. 지난 뭐 10일 날 이후에 뭐 매우 긍정적인 흐름이 형성되어 준 거죠. 일단 보시면은 검색기 쪽을 통해서 사실상 엔캠은 진입을 한 거죠. 우리 입장에서는 이 엔캠 같은 경우에는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던 종목이란 말이죠. 거래가 좀 제한적이었고 수급이 양쪽 다의 수급이 아니라 좀 한쪽 방향의 수급이었잖아요. 그래서 쉽지 않았어요. 그래서 엔캔 같은 경우 맨 처음에 이제 포착된 게 91,200원이네요. 91,300원인 줄 알았더니 91,200원에 포착이 됐고 이날 좀 짜증스러웠죠. 98,000원대, 98,800원인가요? 쭉 뻗어 올라갔다가 20만 주 정도, 그러니까 1650만 주짜리 종목에 20만 주 정도의 프로그램 매수니까 1.3% 들어왔단 말이죠. 근데 그날 뭐 보란 듯이 꼬리 달고 내려오는데 기관 쪽에서 두들겨 팼죠. 거기에 이제 특정 물량이 좀 나왔어요. 그 기타 법인인가요? 한 20만 주 물량이 쏟아져 나왔고 이 부분을 사실상 그나마도 이제 손바뀜의 흐름이니까 긍정적으로 보고 또 그동안에 이제 기술적으로 추이 추세가 긍정적이어서 들여다봤던 거지 펀드멘탈적으로는 좀 들여다보기 어렵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9일, 10일 이후에 11일 날도 포착이 됐었어요. 11일 날도 포착이 됐는데 그게 9만 5천 원대 기준인가 이렇게 될 거예요. 하여간에 그때 이제 포착이 됐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오늘 기준에서 제대로 포착이 돼서 나와 준 거죠. 그렇게 되면서 일단 엔캠의 기준에 저점 편입이 오늘 기준에서는 98,800원 그리고 그 전에 11일날 포착된 거 엔캠도 원고에 같이 넣어주셔야 돼요. 9만 5천 원대인가 아마 포착이 됐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기준에서는 이제 엔캠 같은 경우에 9만 9천 원, 그 다음에 10만 원, 그 다음에 10만 1,300원 뭐 이렇게 해서 나갔고 뭐 카카오페이뱅크도 계속 나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쭉 전략을 설정을 해드렸는데 일단 아주 단순한 논리에서 움직임이 나죠. 그러니까 프로그램 쪽이 8만 주대 물량 그러니까 7만 주 정도 계속 형성돼 있을 때 10만 원 공방을 지속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10만 원, 10만 1,500원 뭐 이런 공방을 계속하고 있었고 그 부분에서 순간적으로 이제 매수 강도가 확산이 되면서 8만 주, 8만 4천 주까지 들어오면서 그때 아마 확 치고 올라왔을 거예요. 5장에. 그렇게 해서 8만 4천 주까지인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6만 주대로 물량이 좀 줄어들었다가 다시금 움직임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때 기준에 우리가 9만 1,300원까지 10만 1,300원까지 따라붙는 기준을 설정을 했고 그러고 나서 이제 재차 움직임 속에서 차익 실현 범위까지 설정을 했고 다행히 오늘은 그 10일처럼 20만 주 들어왔다가 다시 매도하고 나간 게 아니라 잘 끝까지 편입이 잡혀 있어서 그래서 재편입의 기준을 설정을 했습니다. 일단은 이렇게 설정을 해드리고 차익 실현 범위를 10만 8,500원, 10만 6,900원 이렇게 해서 차익 실현하시고 평균 10만 8,000원이 되는 거고 뭐 3% 구간에 하신 분들도 계실 수 있고요. 그리고 절반만 하고 밑에서 이제 재편입 신호가 나와서 재편입 하신 분들도 계실 텐데 여기서 분명히 10만 5천 원은 마지노선 설정 범위를 이렇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줄을 거드렸어요. 거드렸는데 거기에 이탈이 됐었죠. 이탈이 됐었고 그리고 이제 이 그림을 아까 잘못 올려놨네요. 그죠? 10만 6,900원까지의 기준을 설정을 했었는데 이게 이제 10만 8,500원이고 11만 200원까지 올라가고 난 다음에 흐름을 재차 잘라드렸죠. 11만 200원 그렇죠. 여기서 10만 6,900원. 그래서 요 라인을 마지노선으로 설정해서 대처를 해야 된다. 프로그램 수급 범위가 6만 6천 주로 줄었다. 근데 종가 기준에 12만 8천 주까지 다시 늘었어요.
그러니까 늘어났기 때문에 증가했기 때문에 들어가는 거고 이때는 꼬리 달고 막 튀어내려오는데 야 힘겨웠죠. 그 프로그램 수급 20만 주 들어왔던 게 소진돼 버렸으니까. 그런데 전거래일 대비 위에 있었고 일단은 선박금 수급으로 인식을 하자라고 설정을 했고 다행히 이제 아름아름 들어 올려준 포기 기준인데 아마도 오늘은 뭐 좀 쌍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기간 쪽도 매수를 해주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하는데 일단 한번 볼까요? 수급 범위가 여전히 기관들은 매도네요. 여전히 손바뀜인데 그럼 뭐 결론은 연기금 쪽에서 일부 나오고 연기금 쪽 그다음에 기타 금융에서 먼저 번에 나온 20만 주에 대해서는 크게 뭐 무리 없고 그럼 결론적으로 외국인들 외거리의 기준인데 그러면 내일 기준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을 봐야죠. 볼 수밖에 없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이제 프로그램을 활용해서 대부분 움직임이 나오니까 오늘 28만 5천 주 프로그램 매도에 그리고 그러면 외국인 매도하고 기간 일부 매도가 프로그램에서 나온 거고 매수 기준의 41만 4천 주 중에서 뭐 외국인하고 기간이 일부 그렇게 해서 프로그램을 통해서 외국인과 기관이 대부분 다 매수가 들어온 거네요. 그죠? 그리고 나서 이제 순매수량의 기준에 10만 8천 주. 그러니까 외국인 위주로 지금 프로그램을 여기도 활용을 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장중에 이제 올려드린 뭐 분봉 차트의 기준 조금 전에 보여드린 것처럼 그런 분봉 차트의 기준도 우리가 이제 활용을 해야 되는 거고. 그래서 엔캠 기준에 이때 이제 올려드린 분봉하고 장중에 이제 올려드린 일주 월봉을 다 보겠습니다. 그래서 저 기준에 이제 잘라드렸을 때 범위가 요렇게 결론적으로 고점은 이제 그대로 형성이 됐고 바닥까지 이제 미끄러져 내려간 다음에 다시금 돌렸거든요. 우리가 15%대까지는 이제 따라붙을 수 있다라고 설정을 해놨는데 뭐 그 밑에서 지금 종가 10만 7천 원이었기 때문에 그 밑에서 이제 뭐 편입 설정이 좀 잡혀준 구간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요 자락에서 10만 4,600원까지 미끄러진 자락에서 그냥 끝난 게 아니라 2% 내돌리면 된다고 그랬잖아요. 거래량은 뭐 오늘 터질 거래량은 충분하고 대신에 내일은 300만 주 터져줘야 돼요. 앞전에 고점을 뚫을 때 형성했던 거래량 그 정도 터져주고 거래대금이 터져줘야만 추세 강화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개장 초에 3만 주, 9시 10분에 30만 주, 9시 반에 60만 주, 10시에 90만 주가 터져야 돼요. 그러려면 바쁘게 움직임이 나와야 돼요. 뭐 시간에서도 이왕이면 조금 긍정적으로 형성이 되어주면 좋은데 글쎄요 마감 이후에 매수 전량이 그렇게 없기 때문에 뭐 좀 제한적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재편입 설정을 이제 잡았고 그리고 이렇게 돼 있죠. 일단은 개장 초 기준에서 매수의 설정 범위가 거래가 수반되고의 흐름 좀 공격적이신 분들의 기준 그리고 우리는 98,800원 신호 매수 신호 나온 요 자락에서부터 10만 1,300원까지를 매수의 구간으로 그러니까 10만 1,500원 앞전 고점 그 라인까지를 다 매수 구간으로 설정을 한 거죠. 그리고 사실상 여기까지 기준 그러니까 10만 6,900원 뭐 이런 라인까지 기준이 우리 기준에서는 편입 기준으로 설정되는 범위가 되는 거고요. 15.99% 뭐 그 정도 범위.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이제 중립 범위죠. 나는 좀 공격적이야라고 이제 하시는 분들 이런 기준에서 거래량 수반되는 거 보고 이제 OMA 20MA 거래량 넘겼으니까 앞부분에 일정 범위 거래는 수반돼 있었고 아주 월등하지는 않다고 그랬어요 거래가. 이럴 때 이제 좀 제한적이긴 하지만 뭐 우리는 10일부터 들여다보고 수급 병행하면서 봤던 종목이라서 이런 자락에서는 전부 이제 뭐 개별 기준의 매수가 설정될 수 있는 범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다만 요 자락에서 이제 고점 찍고 미끄러질 때 요 라인이 되겠죠. 10만 8,500원 요 정도 범위에서는 이제 뭐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너무 20% 수준 18%까지 움직였는데 좀 그건 아니지 않냐라고 했을 때 이제 10만 6,900원 이탈 시 요 자락을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는 구간이 돼요.
근데 미끄러져 내려왔다가 여기서 재차 수급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프로그램 수급이. 그러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요 자락을 다시금 재편입의 기준으로, 만약에 차익 실현했는데 다행스럽게 프로그램이 살아나서 돌려주는 흐름이지만, 만약에라도 지난 10일처럼 프로그램 매수가 급격히 축소가 되고 꼬리가 달리고 음봉으로 떨어지면, 급격히 내려왔잖아요. 그때도 하는 사이에. 그렇게 되면은 또 이제 기간 조정, 가격 조정 일부 형성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는 일단 차익 실현 범위 이 오버슈팅 15% 이상 우리는 오버슈팅으로 봤으니까, 오버슈팅 나오고 나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오면 그럼 차익 실현 하자. 그리고 재편이 받으면 되니까 수수료 주고 좀 더 위에서 사더라도. 그래도 실패되는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기준은 꼭 우리가 지켜서 대처하는 걸로 설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거는 이제 장 마감 이후에 흐름이 되겠죠. 그래서 매도 신호 나온 이후에 검색계에서도 매도 신호가 나와요. 저기서 이제 매도 신호가 분명히 기술적으로 나왔기 때문에 매도하고 난 이후에 재차 재편입 설정하는 게 옳다. 그렇게 가져가는 게 그 말씀 드리는 거고, 그 다음에 그 일주월봉 다 놓고 볼 건데, 기존에 이제 올려드렸던 일주월봉, 그러니까 오늘 그 엔캠 같은 경우에 중간에 녹화해드릴 때 기준에서 올려드렸던 차트가 요건가요? 요거는 에고프로버티의 기준이고, 엔캠 여기서 이제 일주월봉을 이렇게 올려드렸어요. 그래서 요 일주월봉 올려드린 거를 하나하나 보여드리고 월봉에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월봉에 이제 일주월봉 기준에 월봉일 때 이게 10만 원이란 말이에요. 10만 원일 때 이렇게 좀 그림을 그려드렸단 말이죠. 결국은 잘 보셔야 돼요. 먼저 번에 그 설정을 해드렸을 때 엔캠 같은 경우가 이제 94,000원일 때에 설정을 잡아드렸었거든요. 엔캠의 기준에 94,000원대 기준에 처음에 10일날 녹화를 해드렸었고, 그 차트가 월봉이 이렇게 생겼던 차트예요. 이렇게 생겼던 93,300원일 때의 월봉이고, 이게 오늘 장중 기준에 이렇게 저 줄거들이었던 부분을 뛰어넘은 거고, 그리고 지금의 위치는 완전히 또 월봉이 달라져 있겠죠. 이렇게 달라져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완전히 달라요. 완전히 맨 처음에 저 줄거드린 자락에서부터라고 생각하신다면은, 이제는 뭐 월말까지 다 봐야겠습니다만, 요 몸통의 기준에 그러니까 종가 104,000원까지 다 넘긴 거거든요. 거래를 수반하고 거래대금 수반하고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뭐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위치 같아요. 그리고 목표 주가 설정 범위가 이제는 뭐 갭에 대한 설정 범위는 넘겼기 때문에,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넘겼기 때문에 다음 달까지 봐야 되나요? 근데 그 전에 변동성은 나올 것 같고,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그 캔들의 기준으로 놓고 보고요. 장악형, 장악 확인형의 기준에 거래가 수반된 장악 확인형의 기준이 떴다. 매우 뭐 긍정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뭐 이렇게. 그리고 그 앞전의 부분에서도 이때도 이제 뭐 거래가 수반된 흐름이라서 긍정적으로 볼 수는 있지만, 저렇게 이제 꼬리 달리고 몸통이 음봉으로 이제 떨어져 내려올 때 당연히 이제 위에서부터 정리가 됐어야 되는데, 어차피 우리는 이 종목은 요럴 때 안 들어갈 위치란 말이에요. 갑자기 이제 거래가 터져서 한번 들여다볼 수는 있었겠지만, 글쎄요. 그래서 1조 이제 막 넘긴 시점의 기준이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기준점. 지금의 기준은 다시금 저렇게 꺾일 수도 있다. 다시금 꺾일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은 이제 좀 주의를 하는 게 옳고, 그리고 지금 기준에서 이제 거래량 부분이 매우 중요한 위치로 이제 해석이 되는 거고, 그렇게 해서 거래는 무조건적으로 월봉 단위에 이렇게 넘겨야 됩니다. 이미 이제 거래는 좀 수반되어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어요.
꺾이고 크로스 나오고 영선을 돌파했는데 영선 위쪽에 이제 시그널까지 다 차지하고 들어오는 위치. 나쁘지 않죠. 전체가 다 긍정적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흐름 자체를 위로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뭐가 수반돼야 돼요? 거래가 수반돼야죠. 거래가. 그러니까 개별된 목표 주가는 저쪽에서 다시금 설정해서 놓고 보시더라도 이상할 건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캠 뭐 10일 날부터 해서 움직임 눌려져 있을 때 깜짝 놀랐었는데 잘 되돌리면서의 흐름으로 연출이 돼서 다행스럽습니다. 이 부분에 이제 월봉 차트도 같이 또 올려드리고, 그리고 주봉의 기준도 이제 같이 좀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설정을 할 때에 마찬가지로 이제 이 부분도 같이 이렇게 올려드렸던 차트 부분을 다시금 끄집어내서 볼 건데, 요게 이제 주봉이겠죠. 이 주봉의 흐름, 이 주봉의 흐름 부분을 오케이 그렇게 넣어주시면 땡큐합니다. 이 주봉의 흐름을 지금 이제 다시 꺼내서 보시면 이게 10만 300원일 때예요. 대단하겠죠. 이제 이게 10만 300원이니까. 주봉 기준에서 여기서부터 잘라드렸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결론적으로 이제 여러 그림을 그리지 않고 딱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딱 그려놨는데, 뭐 49,300원, 79,100원 뭐 이렇게 했을 때 대략적으로 이제 3만 원 기준되잖아요. 11만 원 목표, 여기도 11만 원 정도 목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글쎄요, 더 멀리서 놓고 본다면은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기준에서는 이렇게. 그리고 주봉상으로도 마찬가지. 주봉상의 기준에서도 지금의 기준에 이제 갭이 형성돼 있지만은 목표가 이제 다 도달돼 있어요. 그러면 퍼센테이지로 우리가 좀 따지거든요. 그 퍼센테이지로 따졌을 때 5만 원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5만 원 대비해서 3만 원이라고 치면 60%거든요. 그러면은 8만 원 대비해서 60%면 68에 48, 4만 원, 12만 원, 12만 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2차 목표 주가 12만 원, 1차 11만 원 설정 잡아주시고요. 1차 11만 원, 그리고 2차 범위를 12만 원, 뭐 이렇게 좀 잡아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주봉상의 거래량도 주봉 단위에 이제 500만 주 이상 터져야 되는데 월요일날 이미 거래 터져 있기 때문에, 자 주봉 1차 목표 주가 11만 원, 2차 12만 원, 그렇게 해서 뭐 짧게 들여다보고 그리고의 흐름으로 진행을 하는 걸로. 굉장히 높아졌죠. 장중에 봤던 차트가 여기에 여기를 치고 들어올린 거예요 지금. 여기를. 그러니까 거래 수반돼 있고 뭐 추이 추세, 매직 시그널 전부, 영선 돌파, 크로스 뭐 전부. 수급 범위만 확인이 되면 됩니다. 그 수급이라는 건 두 가지예요. 거래량, 거래대금, 그리고 당연히 이제 뭐 손바뀜이라 할지라도 개인들이 물량 그렇게 월등하게 뺏기는 게 아니잖아요. 손바뀜이라고 할지라도 어찌됐든 계속해서 기관이든 외국인이든 그날마다 개인들에게 넘겨지는 물량 제한적으로, 그리고 이제 사가는 쪽의 흐름이 윗방향의 흐름으로 제대로 좀 계속 나와줄 수 있기를.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12만 원까지의 목표 주가를 설정한 게, 그다음에 일본 기준에서 마찬가지. 일본 기준 보시면은 이렇게 여기가 이제 일봉에 대한 기준입니다. 그 일봉의 흐름 기준에 여기도 이제 뭐 갭을 설정할 수는 있지만 여기도 그렇게 설정하지는 않게요. 이게 이제 10만 900원, 10만 1,000원 안 될 때 기준에 잡아놓은 거거든요. 결론적으로 이제 이 줄거드린 부분들 대부분의 설정 범위가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12월부터 이제 얘도 잘라드린 건데 더 멀리서 자르면 갭 부분에 대한 설정이 조금 더 커질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준에서 뭐 굳이 그렇게까지 갭에 너무 의존할 필요가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는 거예요. 여기서의 기준에 갭이 그대로 살아 있는 거거든요, 사실. 여기서. 그죠?
84,000원 기준 요 갭이. 그러면 요 갭에 대한 설정을 잡아도 어차피 비슷비슷해져요. 더 멀리서 안 때리더라도, 안 땡기더라도. 그러면 뭐 요 기준에 22,000원, 105,000원 퍼센테이지로 잡으면은 22,000원 30, 40% 가까이 48에 32, 뭐 11만 5천원, 12만 원, 그 정도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은 거래가 재차 터져주느냐, 추가적으로 거래가 수반되어 주느냐, 300만 준 터져줘야 된다라는 거고, 내일 갭이 나오면 내일 갭에 대해서 목표 주가 설정을 잡을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뭐 벌써 이미 목표치를 넘겼기 때문에 실질적인, 그리고 이제 2차 목표 주가의 설정 범위는 새롭게 잡을 수 있습니다만, 그렇게까지 지금 안 잡아도 내일 기준에서 들여다볼 수 있겠다.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내일 기준에서. 그리고 이 부분을 이제 이렇게 설정을 해드렸어요. 여기에 기준하고, 그 다음에 이 부분을 감싸 안는 삼선 전환도를 배우신 분들의 기준. 그러니까 삼선 전환도를 나는 안 배웠어요. 그러면 그 자료 받으시면 되거든요. 삼선 전환도는 캔들의 자료에서 설정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삼선 전환도를 나는 배웠다라고 한다면, 아, 저거 상승장악 확인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겠구나. 그렇게 기준이 잡히죠. 오늘 장중에 뭐 충분하게 그 부분은 설명을 드렸고, 그래서 나도 삼선 전환도 자료 받고 싶어요 하시면 유료 회원님들은 어느 상품에 가입을 하셨든, 지금 우리가 상품이 그렇게 해서 네. 결론적으로 이제 이 엔캠 같은 경우에 일봉의 기준까지 이제 잘라서 올려드렸는데, 나도 삼선 전환도로 이런 부분을 같이 좀 놓고 보고 싶다 하신 분들의 경우는 네이버에서 이 정도 검색하시면 나온다 그랬죠. 뭐가 나와요? 유튜브가 나와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교육 자료 다 뒤지시면요, 그거 다 나와요. 삼선 전환도 관련해서 싹 다 나옵니다. 그렇게 해서 그 설정 범위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만약에 이거 엔캠으로 바꿔줄 수 있으면 마지막 녹화 부분 엔캠으로 바꿔주셔도 돼요. 혹은 뭐 지금 걸로 올려도 되는데 일단 뭐 내일 해도 되고. 그래, 여기 들어오시면 이제 엔캠, 뭐 흥하해온, 대한해온, LS 머티리얼즈, 한글과 컴퓨터 오늘 이제 단일가 매매 끝났어요. 그렇게 해서 뭐 단일가 매매 기준이 해소가 됐기 때문에 내일 또 변동성이 확장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만, 역시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는 부분, 그 부분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어쨌든 요렇게.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홈페이지 찾아오시는 건데,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윤정도와 함께 하고 싶다 하시는 경우라면은 이렇게 VIP 방에 신청하시고, 가급적이면 라이브 방송으로 오셔가지고 뭐 엔캠이든 나머지 카카오뱅크든 카카오페이든 이런 종목군들에서 실질적인 수익 범위 잡아가시고, 지금 이제 주력주 부분도 좀 어렵고 시장도 꾸물꾸물한데, 그렇다 손 치더라도 이제 변동성 종목은 언제든지 나오니까.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 삼선 전환도 관련해서의 흐름은 프리미엄 교육 누르시면 돼요. 프리미엄 교육 누르시면은 여기 이제 뭐 갭과 거래량의 비밀, 또 상따 매직 시그널, 또 캔들 비밀, 그리고 캔들의 비밀에 삼선 전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하나의 강의인데 하나하나의 강의마다 9시간이에요. 요거를 다 드릴 테니까 지금 새롭게 가입하신 회원님들, 또 기존에 가입하신 회원님들도 지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요 자락 보시면 쇼핑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요 쇼핑 누르시면은 팔고 있어요 지금. 지금 쿠팡이나 뭐 위메이드, 그다음에 뭐 티몬 이런 데 다 팔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뭐 돈 주고 구매를 하시든, 아니면 홈페이지에 오셔서 나도 저런 자료 주세요 해서 함께 하시든, 그렇게 해서 삼성 전환도 이런 부분 알고 계신다면은 뭐 수익 범위 창출하시는데 그렇게 어렵지 않았겠죠. 그리고 검색기 부분
꼭 활용하셔야 돼요. 지금 오늘 같은 경우에도 결론적으로 이제 엔캠의 기준의 진입 설정 범위를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에 신호가 나오는데 99,600원이 아니라 98,800원. 오늘 아까 보셨잖아요. 98,800원에 편입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112,200원이면 얼마예요? 그것만 해도 98,800원 10만 원으로 잡고 10%잖아요. 오늘 시가총액 1조 7천억까지 올라온 종목에서. 카카오뱅크 진입 이후에 2.78%. 엔캠은요. 차익 실현 그 신호가 매도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엔캠의 경우에는 여기 탈퇴 신호가 나왔잖아요. 진입 이후에 탈퇴 신호가 나왔기 때문에 엔캠의 경우는 요 수익률이 재진입의 수익률이 제한적으로 설정이 돼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1월 10일 날 91,200원부터 편입이 돼서 그때부터 잘 대처가 됐다면 차익 실현 재편입까지 첫 번째 전량 차익 실현이 된 거예요. 그 전에는 꼬리 달고 내려올 때 그렇게 뭐 제대로 대처를 못했고 매매 원활하신 분들이 이제 뭐 빠르게 대처를 하셨다 할지라도 전체적인 부분은 그리고 그밖에 종목군들 오늘 그 S에서 뜬 거 이거는 제가 교육용으로 별도로 만들어서 보는 거고 S에서 뜬 종목은 대성에너지가 이제 상한가 그리고 LG 헬로비전도 상한가. 여기 재진입 가격이 3,800원, 상한가가 4,445원. 그러면 600원 오른 거니까 뭐 최소 15% 정도 수준이 되겠죠. 대성에너지도 마찬가지. 대성에너지도 재진입 설정 범위 기준 그리고 나서 상한가 12,500원. 그러니까 이런 그 기준점에서 설정 범위가 뭐 1,500원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12,500원이잖아요. 그죠? 재진입 설정이 1,580원이면은 지금 12,500원 뭐 20% 가까이 올라온 거 아니에요. 대성에너지도. 그 신호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얘네들도. 다만 이제 이 시가총액이 좀 제한적이기 때문에 1조 이상짜리 보자. 그리고 흥하이오는 1월 4일 날 상한가 또 1월 12일 날 상한가 1월 4일 1월 12일 2,615원에 포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상한가 들어가고 또 기간 조정 거치고 또 변동성 확장되고 쉽진 않아요. 사실상 뭐 이런 종목군들 들여다놓고 보실 때 이게 쉽게 형성되는 추이 추세 흐름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오늘 조금 이따 보겠습니다만 장중에 차익 실현에 대한 설정 범위 교육을 해드렸고 또 차익 실현 뭐 5,000원 기준 설정해드린 범위에서부터 쭉 미끄러져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재편입을 설정해드리지는 않고 차익 실현도 그대로 끝난 거죠. 그러니까 뭐 5,170원 찍고 나서 조정폭이 꽤 깊어요. 꽤 깊어가지고 일단 26% 올라갔다 이제 9.86인데 투자 주의 지금 조치 들어갔나요? 그래서 단기 과열 지정 내고 아마 들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좀 벅찬 거죠. 결론적으로 이제 엔캠의 경우를 일주 월봉을 다 잡아드렸는데 솔직히 뚜렷하게 말씀드리면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느냐라고 했을 때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하기가 어려운 종목으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예요. 얘를 뭐 어떻게 펀더멘털적으로 접근하기가 좀 힘겹죠. 지금 2차 전지 사업 뛰어들었는데 2차 전지 종목군들 오늘 다 같이 무너졌단 말이에요. 테슬라가 뭐 계속 박살인데 그러니까 미국 증시가 사상 최대치 신고가 다우지수에서 나와주고 있고 글로벌 시장 뭐 먼저 보면은 독일, 프랑스, 유로, 그다음에 일본 뭐 미친 듯이 날아가고 있고 일주일에 막 7, 8%씩 오르고 있고 미국장의 기준도 나스닥이 지난해 1년 기준에서 20년 만에 가장 많은 40%대 폭등이 나온 거고 S&P 500 지수도 이제 0.7만 돌리면 사상 최대치고 다우지수 사상 최대치고 그런 가운데서 미국장을 이끄는 종목 기준으로 따진다면 신고가를 내고 있는 쪽은 엔비디아가 뭐 신고가 내고 50% 이상이고 나머지 애플이라든가 이런 쪽도 다 신고가를 일단 넘겼어요. 예? 넘기고 나서 이제 눌림폭인데 그 흐름.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 같은 경우도 신고가 이후에 10%가 더 올라와 있습니다. 나머지 이제 시가총액 1위 애플, 시가총액 2위 마이크로소프트 이외에 뭐 알파벳이라든가 이런 쪽 52주 고가 랠리죠. 아마존 시가총액 4위
얘도 52주 고가 랠리. 메타 플랫폼 같은 경우 6인데 얘도 이제 사상치대치 얼마 안 남았어요.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가 5인데 걔가 이제 어마어마하고. 그다음에 지금 8위 이하로 내려갔을 것 같은데. 8위 이하로. 그 미국장의 시가총액 순위도 시간이 많이 걸리면 할 필요 없고 그렇게 크게 걸리는 게 아니라면은 미국장 시가총액 순위도 한번 잡아주세요. 그렇게 해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52주 고가도 아니고 무너져 있어요. 그러니까 2차 전지를 보고 논한다는 것도 문제가 돼요. 근데 이제 개별 기준에서 우리가 지금 이래저래 2차 전지가 많아요. 에코프로 BM의 가격 반발력 추이에 올라탔고, 그다음에 에코프로 머티리얼즈의 MSCI 지수 편입에 대한 수급 논리에 대해서, 거기에 또 포스코 DX도 수급 논리에 대해서, 그다음에 LS 머티리얼즈도 수급 논리. 이게 다 2차 전지잖아요. 근데 2차 전지의 기준으로 해석하지 않겠다. 어? 테슬라가 뭐 무너져 있는데. 그래서 엔캠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전해액 생산하는 업체로 이제 탈바꿈하고, 그리고 지금 세계 최초로 2세대 전기차용 그 전해액 사업화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주가에 다 반영이 사실상 돼 있다는 거죠. 그 흐름 속에서 뭐 얘만 성장하고 그런 개념으로 볼 수는 없어요. 그래서 철저히 지금의 기준은 말 그대로 이제 수급 논리 기준에서 놓고 봐야 되는데, 개인의 누적 수급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뺏기는 게 아니라 물량을 소폭도 않았어. 대신에 손바뀜이 지속적으로 형성돼 있었던 거다. 요 흐름이 이제 쌍끌이로 전환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이유는 이제 우리가 이제 수익도 잡아냈고 오늘 차익 실현도 했고 재편입도 했는데, 여차에서 전량 매도 사인이 나오면 예를 들면 얘가 끝내줘요. 세계 뭐 두 번째고요. 뭐 세계 최초고요. 뭐 끝내주고요. 어쩌고저쩌고. 근데 주가가 밀려 내려오면 이 끝내주는 종목이니까 밑에 사도 돼요.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최악의 경우에 손절 범위를 놓친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도 지금 변동성 종목에서 고점 대비 꽤 많이 밀려 있는 종목이 있어요. 우리가 들어가고 나서도. 근데 이제 꽤 많이 밀려 있는 종목군의 기준에서도 이제 대형주 위주니까 좀 돌리는 거를 좀 기대를 해보고 있는 건데, 만약에 그게 이제 형성이 안 된다면, 그게 형성이 안 된다면 최악의 경우 이제 손절도 해야 되겠죠. 근데 차익 실현할 수 있는 구간을 주고 뭐 손절까지 끌고 갈 이유가 뭐 있어요? 수급이나 이런 부분이 아니다 싶으면 이제 나와야 되니까 미리 위험 고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초대량으로 거래대금이 최상위에 놓여지면서의 흐름은 아니죠. 그나마도 이제 오늘 그 프로그램의 전체적인 수급이 4위에 올려져 있고, 제주반도체가 3위예요. 프로그램 순매수가 어마어마한 거죠. 하이닉스 프로그램 순매수 2위입니다. 그렇게 돼 있고, 또 전체 그 거래대금 부분에 있어서 12위 안에는 못 들어왔지만 그래도 20위 안에 들어와 있다라는 거, 이런 부분을 긍정적으로 이제 해석을 해서 들여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엔캠은 하여간에 단기적으로 대처를 할 거니까, 매매가 이제 원활하신 분들의 기준에서는 배우신 대로 고점 대비해서 이제 밀려 내려올 때 차익 실현 범위 1.5에서 3% 거기서 기준을 잡으시고, 외부에 계신 분들은 이제 문자 사인 기다리시면 되고,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엔캠의 설정 범위를 잡아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카카오뱅크하고 페이인데 11일 날 거래가 참 좋게 형성돼 줬어요. 그래서 11일 날의 거래대금 그 기준을 놓고 보면은 이제 카카오뱅크는 오늘 고점을 넘겨줬거든요. 카카오뱅크하고 페이를 둘 다 들어갔어요. 근데 예전에 22년도 11월 11일 날 폭등이 나올 때, 그러니까 카카오페이는 12월 11일 날 22년 11월 11일 날 상한가를 갖고, 얘는 20%대 폭등이 나왔고, 그렇게 되면서 단기적으로 더블 주긴 한 거예요. 시가총액 이 당시 기준에 얼마? 10조를 넘기는 흐름 속에서 28% 올랐네요. 카카오가 이날 20% 정도 올라오면서 거래대금 1조가 터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그 이후에 그러면서 이게 블록들이고요. 점진적인 그 수급범위나 이런 부분을 다 놓고 봤는데, 수급은 뭐 긍정적으로 형성된 부분이 있어요. 계속해서 물량을 가져가는 부분들이 있는데, 문제는 퍼센테이지 기준에 그렇게 뭐 어마어마하진 않았습니다. 일단 4억 7,600만 주짜리 종목이거든요. 블록들 이후의 흐름에서 조금 거래도 이제 많이 더 둔화됐었고, 수급은 들어오는데 이게 뭐 어마어마한 매집 물량으로 보기는 어렵고, 어쨌든 이번에 이제 움직임을 준
가장 기본적인 움직임을 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뭐예요? 움직임을 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은 일단 어찌됐든 시장에서 이제 토스 관련된 그리고 비트코인 관련된 이야기가 이제 화두가 된 거예요. 토스 관련해서는 토스의 몸값이 15조에서 20조에 달하는데 카카오 그룹주들의 몸값이 카카오뱅크나 카카오페이 합쳐봐야 뭐 그 정도 수준뿐이 안 됐거든요. 이게 이제 주가 올라와서 15조, 그다음에 주가 올라와서 카카오페이가 8조 뭐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시가총액이 토스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실질적으로는 크기는 얘네 더 크죠. 그래서 이제 재평가 부분에 대한 기대 요인이 하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그 비트코인 관련해서 뭐 그거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물 건너갔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정부의 정책이 어떻게 바뀔지 몰라요. 그잖아요. 정부 정책이 그동안 그 대선을 앞두고 여서였는지 공매도 같은 경우 사실 그 좀 말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금융 제대로 된 금융을 이제 들여다보는 쪽 제도권이라든가 또 금융 당국 뭐 이런 쪽에서는 공매도에 지금 현재로서 문제점은 없어요. 거의 그 진짜 그 박순혁이 또 선대인 씨 이런 진짜 밑도 끝도 없는 사람들 금융의 금자도 모르는 사람들이 내가 무슨 2차 전지 뭐 선구자다 이런 식으로 아까 테슬라 무너지는 거 보셨잖아요. 최고점에서 잡아놓고 개인 투자자 다 죽여놓고 핑계댈 게 없어서 거기에 이제 공매도 핑계대고 헛소리하는 거를 그걸 금융당국이 정치권에서 활용을 하면 어찌됐건 뭐 그 얘기하면 길고요. 결론은 금융당국은 안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요. 공매도도. 근데 갑자기 정부에서 공매도 금지합니다. 뭐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총선용 아니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기도 한 건데 뭐 어찌됐든 시장에 우호적인 정책이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계속 양도세 관련해서도 대주주 비중 비율에 대해서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결론은 뭐 비트코인 관련해서 이제 금융당국이 우리는 ETF 상품에 대한 거래나 거래 중개에 대해서는 얘를 자산으로 안 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용인할 수 없다라고 했는데 개인 투자자들의 입김이 이제 좀 만약에 볼멘 소리가 더 나오면 또 정부가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이제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 그러한 흐름까지 혹시라도 형성이 된다면 땡큐하다는 거죠. 만약에 형성이 안 되면 토스 관련된 내용으로. 그리고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카카오페이부터 볼게요. 페이부터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페이의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해드렸던 내용이 얘는 이제 오늘은 신고가를 못 냈지만 26% 폭등이 나오고 나서 미끄러져 내려온 12일 날 금요일 날 잘 방어를 했어요. 잘 대처를 했어요. 그나마 이때 이렇게 말이 7%지 그잖아요. 우리가 이제 검색기에 뜨고 52,000원대인가요? 51,000원대 하에 뜨고 나서 매수자인 잡아들이고 나서 그리고 나서 이제 12일 날 카카오뱅크의 12일 날 카카오페이 12일 날 매수자인도 있는데 10일 날도 매수자인이 있어요. 매수자인이 있어가지고 돌릴 때 그 56,000원, 54,000원 뭐 이럴 때 매수 설정을 해드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 업해서 올려드릴 거고요. 그리고 요 기준에 이제 11일 날 같은 경우 26%, 13% 올랐잖아요. 검색기에 뭐 제대로 떠주고의 흐름이에요. 거래대금 뭐 7상위로 이렇게 올라왔고 검색기에 이제 카카오뱅크는 29,300원인데 실질적으로 28,300원에 떴어요. 그 28,300원에 뜨고 10일 날 좀 밀렸다가 결론적으로 3,000원 올라왔으니까 10% 이상 올라왔죠. 그죠? 지금 오늘 그러니까 11일에 고점을 다시 넘긴 거예요. 오늘 이제 변동률도 크긴 하지만 그리고 카카오페이의 기준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저평가로 볼 수는 없어요. 저평가로 보진 못합니다. 성장성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데 그 기준은 이제 수급이나 이제 심리 부분인데 심리는 이제 말씀드린 토스하고 이제 비트코인 관련된 물 건너갔다 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기준인 거고 그리고 잠시만요.
결론적으로 이제 그 심리적인 면 플러스해서 수급범인데, 수급은 하나는 뭐라 그래서요? 메이저들의 외국계 기관 투자자, 국내 기관 투자자, 그 메이저들의 순매수, 응? 쌍끌이 매수가 됐든 외끌이가 됐든 순매수가 들어와 주느냐, 그거 하나 하고, 그러면 이제 거래가 크게 유지되지 않더라도 추세 매매를 볼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라 그랬죠? 그 상태에서 거래 대금이 터져 주느냐, 그러면 이제 변동성의 확장인 거죠. 그 전에 이슈가 불거지기 전에, 그러니까 뭐 토스 상장되는 건 다 알고 있었지만은 그 수요 측의 기준에서 뭐 일단 어느 정도의 수요 측그 설정 범위가 되느냐, 그러니까 수요 측에 이제 IPO를 단행하는 과정 속에서의 메이저들 쪽이 이제 몸값을 보는 기준이 15조에서 20조까지 이제 그렇게 좀 높게 잡힌 거예요, 시장에서 본 것 대비해서. 그러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모멘텀이 돼준 거죠. 그 모멘텀을 바탕으로 메이저들의 순매수 기준이 좀 들어와주고, 그리고 거래 대금 터져야 된다. 거래 대금이 터져줬다는 거예요. 토스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이슈가 있는 쪽은 뭐 이월드도 그렇고, 근데 얘네는 이제 이월드랑 다르게 이제 지분이 있는 건 아니고 시가총액이 크죠. 또 하나투자증권처럼의 기준도 아니고, 그쪽도 이제 이월드의 지분을 갖고 있는 거고. 결론은 그 카카오 뱅크나페이는 변동성의 크기, 거래 대금이 또 터진다, 이런 기준은 메이저가 관여를 해야 돼요. 거품이 껴서 움직일 때는 밑으로 물량을 털 거고요. 그렇지 않고 메이저들의 수급이 들어오면서의 흐름이 될 때는 거래를 터뜨리면서 쭉 끌어올리는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일단 이번 거래가 터진 부분에 대해서도 수급이 설정되면서 거래까지 형성이 됐다. 메이저의 수급이 들어오면서 거래까지 형성이 됐다. 그래서 10일 날 금요일에도 밀릴 때도 이제 수급 범위를 봤는데, 창고 동향이 개인선호 창고에서 매도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개인들이 실질 물량을 좀 뺏겼고요. 그렇게 해서 그 이슈 범위들을 같이 이제 좀 들여다 놓고 볼 수 있는 위치였다는 거. 그러니까 22년도 11월 11일 날 상한가 갔을 때 카카오페이 같은 경우는 그 유통 주식을 좀 설명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부분에 이제 그 연기금 물량이 조금 줄긴 했지만, 그러니까 얼마든지 이제 뭐 연기금이든 외국인도 물량이 나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싱가포르의 이제 알리페이 쪽의 지분은 나오지는 않겠지만은 일반 외국인들 5.8%에서는 뭐 차익 실현 물량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국민연금 쪽에서도 일부 차익 실현을 할 수도 있다는 거고, 국내 기관 투자자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기관 투자자하고 이제 개인 투자자가 6.2%뿐이 안 돼요. 지분 지금 형성돼 있는 걸로는. 그러니까 굉장히 가벼울 수 있죠. 그러니까 22년 11월에도 그래서 상한가까지 나왔던 기준이고, 11월 11일 날. 근데 그 범위까지가 나오려면 거래는 더 터져야 되는데, 지금 뭐 단박에 뭐 상한가를 원합니다, 그건 아니고요. 거래가 최상으로 터져 있기 때문에 들여다 본 거다. 그러니까 500만 주의 거래를 사실상 계속 실어줘야 되는 게 옳아요. 근데 일단 추세적인 매매도 놓고 보는 거니까 그럼 350만 주 기준을 좀 설정해서 들여다보자. 그래서 검색기에 이제 54,500원 뭐 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51,000원대, 51,000원대. 이건 제가 캡처한 시간이고 51,000원대 포착이 되고, 그러고 나서 17%, 그러고 나서 그 다음 날 음봉 떨어졌지만 아주 기가 막히게 꼬리 달고 잘 돌렸어요. 그래서 그 이후에 이제 흐름인데, 일조 일봉을 한번 이제 들여다 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일봉의 기준에서는 이것을 의미를 부여를 한 거예요. 일봉의 기준에서는 어떤 거냐면, 기존의 그 저 방송 화면인데요. 기존에 이 11월 달의 기준, 11월 달의 기준에 요 설정 범위 뭐 10월 27일 저점으로 이제 뭐 좀 형성돼 있습니다만, 요 설정 범위만큼의 요 뭐 개인 누적은 뭐 의미가 없어요. 거래 대금의 기준을 설정을 잡을 건데, 요 거래 대금이 형성이 돼줘야 된다는 거죠. 뭐 상한가까지 말하지 않더라도 5천억, 6천억 터졌거든요. 그러니까 시가총액 8조짜리, 또 8조를 넘긴 그 흐름에서 10조까지 올라왔어요. 10조 수준까지 올라갔는데 5천억, 6천억 분이 안 터졌어요. 왜냐면 22년도 하반기에는 1조를 넘긴 종목이 두 종목뿐이 없었고, 전체 시장 거래대금도 약했고, 거기다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유통 물량 제한적인 종목을 막 진짜 어마어마한 고빈도 거래 뺑뺑이를 돌려서 거래대금만 실어놓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결론적으로 이런 거래는 터져줘야 된다라고 줄을 걸었는데 장중에 이제 그 잡아들인 줄이었고 이제는 이 고점 기준이 500만 주란 말이에요. 이 500만 주의 거래 그리고 실질적으로 또 얼마? 3천억 원의 이 거래 대금 요 기준이 설정이 잡혀야 됩니다. 요 기준이 설정이 잡혀줘야 되고 뭐 땡겨서도 이제 뭐 또 놓고 보겠습니다만 그러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어 주어야만 밑에 이제 뭐 줄을 이때는 1,000억부터 여러 개를 걸어드렸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시세가 더 나오려면은 어쩔 수가 없어요. 거래가 3,000억씩 터져 줘야 된다는 거죠. 500만 주씩 막 3,000억씩 그렇게 해서 거래가 수반되면서 흐름이 나와줘야 된다. 결론적으로 이 당시에도 거래가 터져서 이자락에서 들여다볼 수 있었던 기준이라면 초기 흐름에서 뭐 빠르게 따라잡는 거는 쉽지는 않았겠죠 사실상. 근데 어찌됐든 이 범위가 편입의 설정 범위였다면 또 중간 라인에 거래가 중간중간 형성이 되면서 움직임이 있었다면은 이런 자락에서 이제 중립적으로 좀 봐야 된다는 거죠. 이제 거래가 터졌다가 둔화돼 있는 그런 상태잖아요. 그 다음부터는 거래가 아예 없잖아요, 사실. 앞부분의 흐름 대비해서. 그러니까 얘는 거래가 없는 과정에 기간 조정, 가격 조정까지 다 온 거예요. 저 72,700원에서부터 요 바닥까지 35,000원까지 반토막 난 거지. 반토막이 나고 가격 조정 30% 이상 기간 조정 뭐 어마어마하게 그러니까 2차 전지도 사실 전원 흐름이 나올 수 있어요. 계속 그러니까 뭐 제가 그랬잖아요. 에코프로 진짜 솔직히 에코프로 같은 종목군들 10만 원까지 내려와도 이상할 게 전혀 없다라고 표현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기준에서의 이 거래 대금에 대한 부분 카카오뱅크도 똑같이 해석을 해야 돼요. 저 11월 달까지의 기준. 저런 변동성이 아닌 추세 매매로 보겠다. 얘 추세 매매로 보면 되지 않느냐. 추세가 뭐 아주 뭐 긍정적인 흐름 뭐 그런 식의 해석으로. 근데 이 추세 매매로 볼 만큼의 펀더멘털적인 부분이 긍정적이냐라고 했을 때 제가 기준 잡는 펀더멘털상의 기준에서는 버겁다는 거죠. 지금 보시면 이제 주봉의 기준이 이렇게 형성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봉은 이제 땡겨서 보여드렸단 말이에요. 좀 이제 거래가 좀 정상화되면 이제 주봉 땡겨서 일봉도 땡겨서 보여드릴 텐데 일단 뭐 10월 정도로 잡은 건가요? 10월로 잡은 것 같은데 그렇게 해서 소나 모멘텀 차트 놓고 이렇게 보면서 이제 해석을 해드렸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요 라인까지 줄을 쭉 그어놨는데 이제 뭐 명목 가격 5만 원 그 돌파 기준 그리고 검색계 이제 뭐 5만 1,000원대 떴었잖아요. 뭐 그런 기준부터 해서 이 그 5만 2,500원이 아마도 저 고점에서부터 이 전체 캔들 전체 절반의 기준을 해석해서 드렸을 거예요. 결론적으로 이제 다시 이 종가의 기준의 흐름을 돌려놨단 말이죠. 이 종가의 기준의 흐름을. 그러니까 신고가의 기준이 형성돼 있는 거예요. 종가를 넘겼잖아요. 저 꼬리 부분은 언제든지 뭐 장중에 한번 또 터트려 주면 되니까. 다만 주봉상의 기준에 500만 주가 여기서 이제 한번 빵 터져줬기 때문에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이제 거래가 터져줘야 되는데 뭐 500만 주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죠. 이제는 요 기준이 아까 이제 그 보여드렸었던 것처럼 500만 주의 기준으로 설정해서 볼 수 있는 그런 위치 그런 상태로 해석할 수는 없고 그 이상의 기준을 놓고 보셔야 된다. 그 이상의 기준을. 그래서 최고점의 기준 더 넘겨야 된다라는 게 당연한 거고 그리고 최소의 범위의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500만 주 최소 범위 주간 단위에. 그리고 이미 오늘 기준에서도 100만 주를 실어놨기 때문에 이게 이 추세가 훼손이 된다면 이 거래가 훼손이 된다면 그렇다면은 더 들여다보기 어려워. 우리는 추세 매매로 가져갈 수가 없어요. 얘를 뭐 저평가 상태도 아니고 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이제 어찌 됐든
펀더멘탈이 뒷받침되는 쪽 위주로 들여다보기로 했으니까 거기에 누적 수급 범위. 그래서 지금 기준의 흐름에 있어서는 거래입니다. 무조건 얘도 거래예요. 누적 수급 범위가 조금씩 계속 들어오는 거 그런 거는 긍정적입니다. 근데 조금씩 들어와서 추세로 가는 거는 우리는 원하지 않는다. 그런 거는 우리 주력에서 놓고 봐도 실적 뒷받침되는 쪽에서 얼마든지 해석해서 볼 수 있다. 개인 누적 수급이 이제 막 돌려져 있는 그런 흐름인데 요 수급 강도가 좀 확대가 되어 줘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카카오페이의 이제 월봉 기준에서의 흐름에 거래대금으로 기존에 설정을 해드렸는데 유통 물량 자체가 이제 제한적인 종목이에요. 그 수급 범위의 흐름이 아주 단순 논리입니다. 우리 삼성전자 하이닉스에서도 이렇게 따져드렸어요. 요 수급이 형성돼 있을 때의 주가의 고점이 얼마? 뭐 요자락, 그다음에 요자락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죠? 다시 이제 수급이 꺾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저점이 아닌 이제 돌려질 때의 흐름이니까 요자락의 기준하고 뭐 요 위에 자락, 여기가 이제 그 고가가 11만 3,500원. 그러면은 11만 3,500원 요자락까지인데 같은 자락이니까 뭐 뺄까요? 오케이. 그렇게 해서 요자락과 바로 윗자락까지의 기준이 수급 논리에 설정되는 범위다. 그리고 당연히 이제 거래가 수반되어지면 뭐 무난하다라는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서 이 그 수급 범위가 월등하게 이제 들어와주는 흐름이 연출이 돼야 되고 요자락에 형성돼 있던 뭐 저가가 아닌 고가의 라인으로 보는 거죠. 또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요자락. 그리고 거래는 당연히 수반되어 줘야 된다는 게 기본 전제 조건이고 그렇게 해야만 이 라인까지 들어 올리더라도 전혀 이상할 게 없다. 그냥 막연히 뭐 이슈가 불거졌어요. 이슈에 관련된 수급이 들어왔어요. 근데 뭐 적지 않은 수급이지만 뭐 우리가 놓고 볼 때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니까 뭐 품절 주다 점상 간다. 그거는 뭐 양지사 같은 종목 장난칠 때 하는 얘기고 그리고 그 아까도 말씀드린 그 배터리 그 박순혁 씨나 선대인 씨가 주식의 주자도 모르는 양반들이 양반인지 모르겠지만은 뭐 유통 물량이 없어서 메이저가 사야 되는데 그래서 폭등이 난다. 그런 말도 안 되는 그 전략으로 대처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건 이슈가 불거지면서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고 메이저의 수급이 유입되면서 거래가 변동성이 확장이 됐고 확장된 가운데서 지속적으로 지금 어쨌건 아름아름 계속 매수가 진행되고 있다라는 거죠. 오늘도 들어왔잖아요. 22만 주면은 1억 3,400만 주짜리 기준에서 0.2%도 안 돼요. 0.2%도 안 되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유통 물량 자체가 없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놓고 보는 거고 지금 뭐 단순하게 이제 10월 말부터로만 좀 따져서 놓고 보시게 되면 10월 말부터 해서 개인들이 물량을 좀 뺏긴 게 이때쯤인가요? 뭐 이때쯤 있고 10월 말 뭐 계속 매수매도 있으니까 11월부터 봐야 되겠네요. 11월 2일 11월 2일부터 놓고 보셨을 때 누적적인 수급 범위가 210만 주면은 작지 않죠. 작지 않잖아요. 그 말씀드린 것처럼 내가 1억 3,400만 주일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1억 3,400만 주에 지금 200만 주면은 1.6% 맞나요? 따져볼까요? 엄청나요. 지금 유통 물량 자체가 없다니까. 없는데 어쨌든 또 쌍끌이로 저렇게 들어와 주니 그것도 한 군데서 들어오면 불편해요. 그러니까 엔캠처럼 메이저들이 양쪽 다 들어오면 좋은데 외국인 사고 기관을 팔면 불편하단 말이죠. 212만 주 나누기 1억 3,400만 주 1.58% 작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수급에 대해서 우리가 좀 들여다보는 거예요. 저수급에 대해서. 그래서 누적적인 수급 범위의 기준만 놓고 봐도 돼요. 얘는. 그죠? 그렇게 해서 뭐 카카오뱅크도 같이 놓고 볼 거예요. 그래서 저 기준에 계속 그 유입이 된다라는 거죠. 11월 23년 11월 02일부터 24년 01월 15일까지. 예? 적지 않죠.
지금 하나하나 지금 뭐 접속 인원이 계속 듣고 계신단 말이에요. 뭐 켜놓고 또 볼일 보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하나하나 이런 거를 다 들여다놓고 봐야지. 뭐 동네에서 채널 돌리면 나오는 친구들이 나와서 뭐 보도자료, 신문자료 하나씩 끄집어내놓고 뭐 토스가 상장되는데 뭐 재평가 작업이에요. 이런 얘기들. 그러면 12일날 같은 경우에 뭐 차익 실현하고 또 저점에서 제대로 잡아주든가 그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지금 프리미엄이 얼마 없어요. 프리미엄이 조금 거래가 이제 뭐 또다시 완전히 급감하고 뭐 불편하게 되면은 피곤해지지만 그렇지 않고 지금의 기준이라고 한다면 나쁘지 않다라는 거죠. 일본 기준의 카카오페이의 그 아주 먼 기준에서의 거래, 또 주봉 기준에서의 흐름, 또 기술적인 범위에서의 흐름 다 따져봐야 되고 그 이슈 범위를 바탕으로 메이저의 수급이 지금처럼 이렇게 매일매일 꼬박꼬박 금요일 같은 경우는 아주 좋은 기회였죠. 사실상 공격적으로 잡아들이진 못했지만은 이제부터는 이런 걸 하나하나 여러분들께서도 직접적으로 확인하면서 우리는 프로그램 매매까지 다 들여다보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개인 선호 창구의 수급까지.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 프로그램 들어오죠. 개인 선호 창구 11만 주 매도죠. 그러니까 매수하기가 나쁘지 않았다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래가 앞에 500만 주 저런 그 거래가 있어야 되는데 안 그러면 추이 추세니까. 그게 이제 조금 아쉽다는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카카오뱅크도 똑같은 흐름에서 똑같이 봐야 돼. 우리가 22년 11월에도 희한하게 그 당시에 뭐 낙폭과대주들이 돌린다 해서 카카오, 뭐 네이버, 크래프튼, 뭐 남들이 이제 카카오 게임즈 이런 거 붙어 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했어요? 전부 그냥 우리는 다 필요 없다. 카카오페이하고 카카오뱅크다. 왜냐하면 거래가 가장 수반됐고 수급이 그나마 일부라도 유입돼 있는 흐름이었거든요. 결국은 뭐 아주 좋은 결과물을 발휘했는데 마지막에는 여기도 마찬가지로 뭐 펀더멘탈이 뒷받침되지 못하죠. 사실상 성장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시가총액 규모가 있고 하다 보니까 좀 더 감내해보죠 하다가 마지막 물량은 좀 순조를 하고 나온 상황이었어요. 이번에도 이제 좀 그런 부분은 잘 대처를 해야 돼. 맹신하고 대처하면은 낭패를 본다라는 거예요, 얘도. 아니 그렇게 좋은 종목이면 저 고점 대비 66% 빠져야 돼요. 그러니까 2차 전지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항상 이제 우리가 설정하는 부분이 뭐 얘도 뭐 MSCI 지수 편입되고 다잖아요. 근데 그게 뭐 시장에 또 이 종목의 주가를 무조건적으로 움직이지 않는다. 그리고 오늘 애플이 금요일날 기준으로 시가총액이 MS한테 밀렸네요. MS가 올라오고 애플이. 그러니까 그 의미는 애플이 반도체 업체는 아니지만은 지금 AI 사업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우리도 집중해야 돼요. 지금 원체 이제 시장이 우리나라가 너무 미끄러져 있고 너무 눌려 있다 보니까 지난 금요일까지도 이제 주력주 반도체 또 자동차 위주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오늘은 뭐 그 공간을 한 템포 뛰어서 변동성 기준의 이슈가 터진 종목군을 보고 있습니다만 MS가 시가총액 1위로 올랐다. 굉장히 고무적이에요. 우리 입장에서는 반도체 쪽의 수요는 지속될 수밖에 없다. 좀 버겁지만은 지금 위치에서 IT 잡아가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러고 나서 이제 카카오뱅크의 흐름도 이제 마저 들여다보는데 이때 기준에 앞전까지의 수급 뭐 필요 없이 카카오뱅크 쪽도 10월 11월 달 기준의 수급을 좀 놓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11월 1일입니다. 얘는 아까 이제 페이는 2일이고 얘는 1일부터 누적적으로 들어온 건데 1000만 주입니다. 근데 얘는 1000만 주라고 해도 2%대 기준이에요. 4만 얼마였죠? 그 4억 7,800만 주인가요? 그래서 얘도 이러한 그 수급 범위가 고르게 들어왔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고르게 들어왔잖아요. 매우 긍정적이에요. 이게 고르지 않은 흐름이라면은 불편하죠. 고르지 않은 흐름이라면 한쪽에서 집중돼 있다라면은 한쪽에서 사면은 누가 같이 안 사줘. 시각이 한쪽은 긍정적인데 한쪽은 부정적이야. 엔캠도 우리가 이제 공략하고 있잖아요.
그 뭐 외국인은 긍정적으로 봐. 근데 기관 쪽은 아예 필요 없어. 난 팔 거야. 같이 긍정적으로 봐야죠. 얘네들처럼. 근데 또다시 말씀드려요. 저 부분을 맹신하면 안 돼. 맹신하면 안 되고 굉장히 강한 수급이다. 얘도 대주 지분이 높아요. 유통 물량이 좀 제한적인 기준인데 23년 11월 01일부터 이렇게 해서 2%대 매수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2%대. 대박이죠. 2%대 적지 않아요. 매우 큰 겁니다. 그리고 매수 평균 단가도 프리미엄이 높지 않아요. 아까 이제 그 카카오페이도 5만 원대 초반의 기준이 잡혀 있죠. 얘도 26,000원이면 지금 5,000원 뭐 4, 5,000원 올랐다고 해도 지금 매집의 규모, 유통 물량 대비해서 매집의 규모로 따진다면 상당히 강한 매수가 유입돼 있다라고 해석을 해도 크게 뭐 무리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 다소 이제 흥분할 수 있는 위치가 되는데 조심하자라는 거죠. 끝까지. 왜? 우리 변동성으로 들어갔던 종목군들 뭐 셀트리온 제약부터 해서 머티리얼즈, LS 머티리얼즈,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 지금 다 힘겹잖아요. 단 말씀드리는 것처럼 시장 지수는 무조건 강하게 돌린다라는 해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강하게 돌렸을 때 기준에서는 매우 강한 추이 추세의 흐름이 연출될 거라고 기대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가총액이 있는 종목군들은 뭐 무조건적이죠. 이쪽에서의 변동성 확장되는 부분은 특히 이제 수급이 들어와 있는 쪽은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만약에 얘뿐만 아니라 뭐 셀트리온이라든가 제약이라든가 이런 쪽의 부분도 이슈가 불거졌고 이제 거래가 터지고 움직임이 형성이 된 가운데서 뭐 지금 주가가 이제 많이 눌려져 있고 미끄러져 있다 할지라도 시장의 지수만 돌려지면 시가총액 극대형주의 기준에서의 흐름은 시장 지수에 연동된다라는 거죠. 거기에 이제 수급 범위도 나쁘지 않았기 때문에 자 결론적으로 이쪽도 이제 수급 논리로 따진다면 요 범위까지는 형성이 돼요. 그런데 요거는 이제 그 블록딜 물량이 포함되어 있는 거거든요. 12월에. 그래서 요 물량 빼고 나면은 이제 월봉의 기준에서 거래량 부분의 설정 범위는 얘도 요 거래량의 70% 그러니까 이게 1,700만 주인가요? 1억 7천만 주인가요? 월 기준이니까 1억 7천 하여간에 그 기준에 7 그러면은 7일은 7 고 7일은 7로 잡죠. 이렇게 해서 1,500 그리고 두 번째 줄 거드리는 부분이 1,000 요 정도의 기준의 거래는 수반돼야 돼요. 월간 기준에. 그래야만 시원시원한 그 추이 추세의 흐름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의 요 라인 뭐 지금 3만 원이잖아요. 명목 가격이기도 하고 또 심리적인 부분 또 주요한 또 주가에 형성되어 있는 라인 그 기준입니다. 그리고 바닥 기준으로 설정을 해도 요 기준에 바닥 기준으로 설정해도 요 정도거든요. 요 라인을 좀 타고 올라서기 위해서는 어느 위치에서든 거래는 수반돼야 됩니다. 여기 거래 수반되려면 메이저가 들어와야 돼요. 어차피 이쪽은 메이저가 나오면서 거래 수반되고 무너지는 그 흐름이 아니라 메이저가 일단 무조건 들어와야 되고 그 메이저의 그 거래량 부분이 형성되어 줘야만 당연히 여기까지 올 수 있다. 이런 그 꿈의 랠리 이거 뭐 한 달 만에도 나와요. 더블 한 달 만에도 나옵니다. 14주짜리가 한 달 만에도 뭐 더블도 나올 수 있어요. 다만 얘가 30조가 돼버리면은 시가총액 순위가 어떻게 돼요? 지금의 기준에서는 거의 뭐 12? 15? 12 정도 놓이지 않나요? 셀트리온이 이 30조 넘기면서 10이니까 뭐 10이 가까이 될 거예요, 얘도. 그렇게 되면 얘가 그 정도 올라오려면은 나머지 종목군들, 그러니까 시장 전체가 매우 긍정적으로 형성된다라고 해석하는 게 옳죠. 그래서 요자락과 요자락의 이제 그 수급 범위잖아요, 논리가. 그러면 그게 요 위치라는 거죠, 요 위치. 요 위치를 지금 벌써 이제 넘길 수 있을 만큼의 수급은 일단 들어와 있다. 여기서 조금 더 들어오면 된다. 근데 그것이 변동성의 확장으로 연출이 되려면 어떻게 빵 하고 터져야 된다.
적산병이 나왔는데 이번 그 캔들 크기가 저 정도에서 끝나버리면 얘는 뭐 아무런 의미 없는 거예요. 적산병의 기준에서도 캔들의 크기가 점진적으로 커져야 추세 강화가 되는 거지. 뭐 캔들의 크기가 그냥 그럭저럭 저렇게 형성돼 있다면 안 돼. 그래서 거래입니다. 무조건 거래량입니다. 대형주도 거래 대금이 터져야만 된다. 그리고 그 전체 시장에서 거래 대금 최상위로 올라와야 된다. 그 연속성을 가져가지 못하면 어렵다. 그리고 그 지금의 흐름에서는 변동성의 욕심을 제가 좀 내서 그렇지 실질적으로 추세 강화는 얘죠. 오늘도 카카오뱅크가 이제 추세의 강화를 형성한 거고, 그러고 나서 들어올린 거고. 그래서 주봉 기준에서 이제 바로 앞전 7월 달부터 얘는 좀 뛰어논다고 치면 매우 좋아요. 추이 추세가 종가의 기준 넘기고 또 요 기준. 그래서 종가 기준이 28,700원, 그리고 고점의 기준이 뭐 3만 원대 라인 거래를 수반하면서 지난주에 이제 수반하면서 넘겼기 때문에 3,500원을 그죠? 이번 주에 좀 더 터져줘야 돼요. 그래서 최소 범위가 추세 매매 기준에 최소 매매 5매매 20매매이지만은 그 정도 가지고 안 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 거래량의 70%, 그 80%뭐 기준 잡으면 그게 이렇게 2천만 주, 그죠? 그게 2천만 주. 그러니까 주간 단위에 2천만 주 무조건 터져야 되는데 지금 터져 넘길 수 있다. 추세 매매에서는 1,500만 주인데 그건 안 된다는 거지.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원하는 목표 설정 범위까지 움직임을 가져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거래를 수반하고 지금 형성된 거래량이 없어지진 않잖아요. 형성되어 있는 거래량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장악형이 뜬 저자라금 매수의 기준이 확실하게 형성이 된 거고, 또 여기서도 거래를 수반하고의 흐름이기 때문에 매수의 기준이 됩니다만 우리가 이제 접근하기에는 거래 대금이 다소 미흡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놓고 보시면 꺾임, 크로스, 영선의 돌파, 지금 영선 위에서의 흐름, 다시 꺾임, 크로스, 거래까지 충분합니다. 이 흐름이라면. 그리고 거래량의 기준에서도 당연히 지금 첫 거래가 저 정도 형성돼 있으니 지난주 거래량은 무조건 넘길 수 있다라는 쪽으로, 못 넘기면 수급이 지금 계속 들어와 있는데 슈팅이 나올 자리인데 못 넘긴다? 그러면 우리도 도망쳐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못 넘기면 빠져나와야죠.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주봉 됐죠? 그렇게 해서 주봉의 기준에서도 여러분들이 이렇게 활용을 하시면 되고, 그리고 일봉 기준 마지막 보고 이제 내일 거래가 수반되면은 좀 공격적으로 접근하는 거고요. 내일 거래가 수반되지 않으면 우리끼리만 알고 있는 거죠. 이렇게 야 굉장히 세다, 끝내준다, 야 이거 대박인데 뭐 농담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서 지금 52주 신고가 랠리를 계속 잡아 끌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52주 신고가 랠리를. 그래서 요 기준에 내일 갭상승 한번 나와 달라는 거예요. 내일 그럼 갭상승이 나와주면 지금 여기도 이제 거래가 사실 이 거래 1,200만 주, 1,000만 주 더 터져야 돼요. 더 터져야 돼 사실. 더 터져야 되는 게 옳고, 하루에 뭐 1,000만 주 해봐야 3천억 분이 더 됩니까? 다른 애들 뭐 시가총액 뭐 14조가 뭐예요? 얘 지금 15조잖아요. 시가총액 뭐 1조짜리가 1조 터뜨리는데 무슨 거래 대금을? 그 얘도 움직임이 나와야 되는데 요자락의 갭에 대해서 지금 좀 욕심을 내자는 거죠. 그래야 이제 목표 주가 설정을 하죠. 요자락의 갭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갭이 한번 나오고 거래 터졌잖아요. 그러니까 요자락 정도 27,000원에 대한 요 기준점, 27,000원 뭐 이런 기준점에 갭에 대한 목표 주가 설정 범위를 잡아가자는 거죠. 내일 갭상승이 나오면. 그렇게 되면 뭐 32,000원에만 출발해도 1% 작지 않아요. 그럼 5,000원이란 말이에요. 뭐 37,000원의 목표 주가를 설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내일 그 갭이 좀 나와서 거래는 당연히 터지고 갭만 나와주면
요 갭 대비해서 그 목표 주가 설정 범위는 끝내준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갭에 대한 목표 주가를 좀 설정을 해주셔야 돼요. 갭 목표 37,000원 뭐 이렇게 좀 잡아주세요. 갭에 대한 목표 주가 1차 37,000원 그리고 2차 38,500원 1차 37,000원 2차 38,500원 생기지도 않은 지금 갭을 우리는 논하고 있는 거예요. 대박이죠. 그리고 이제 이럴 때 아무리 이제 아까 보셨을 때 누적 수급이 있다 할지라도 이게 뭐가 떴어요? 하락 잉태 확인형이 떴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매도인 거야. 그잖아요. 그렇게 해서 매직 시그널 크로스 영선 이탈 이런 기준에서 이제 돌려줄 때 거래가 없으면 의미가 없고 거래 터질 때에 완벽하게 편입 설정을 잡는다. 그리고 이제 앞부분에 얘도 망치형으로도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얘 망치로 왜 못 봐요? 고점 대비해서 변동성이 평상시에 작은 애가 이렇게까지 미끄러져 내려왔는데 망치로 볼 수 있는 거예요. 다만 이제 거래가 아쉽죠. 거래가 아쉬우니까 그럼 어떻게? 초록 색깔 중립으로. 거래가 아쉬우니까. 그러니까 하나하나를 가능성 부분을 따져보는 거예요. 야, 이렇게 해서 결론은 확률인 거죠. 지금 이렇게 설정해 드린 게 이게 소형 잡주면은 이런 해석도 나오지도 않는 거고. 그래 대형주에 누적 수급이 있고 얘도 유통 물량이 제한적이고 62%가 주요 주주고 외국인 또 거기에 16% 형성돼 있고 그 유통 물량도 적은 애가 이런 식의 그 초강세의 흐름이 연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제가 방송 끝나 바로 전화 드리겠습니다. 예. 저쪽 SK증권 쪽의 임원이신데 아마 이번에 정년 퇴임하신 것 같은데 하여간에 그래서 카카오뱅크의 일봉의 기준에서의 내일 갭 상승을 한번 살짝 기대를 하면서 시간에서 좀 기준이 잡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차익 실현 그 엔캠 차익 실현 이렇게 물어보셨는데 우리가 공식적으로 엔캠의 그 검색기 보시면 되겠죠. 검색기 차트 보시면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이 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차익 실현 이후에 재편입을 했죠. 그게 설명하기가 어려우면은 그냥 차익 실현한 부분은 빼놓으면 돼요. 어차피 우리 가지고 있는 입장이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카카오뱅크까지 또 카카오페이까지 설정을 잡아드렸어요. 그럼 이제 엔캠, 카카오뱅크 페이 뭐 이렇게 다 봤는데 사실상 오늘 그 장중에 검색기에서 무지하게 나왔어요. 오늘도. 지금 뭐 주력주에서 못 움직일 때 어쩔 수 없죠. 뭐 지금 뭐 흥하해온도 이제 설명해드리고 다 했는데 엔캠 그리고 이제 요 밑에 보시면은 이렇게 흥하해온 13%또 4,650원 포착되고 실질적으로는 4,535원에 포착되고 5,170원까지 마찬가지예요. KMW 얼마? 14,240원 포착되고 11.80. 근데 그 만약에 이제 차익 실현 신호가 나온다면 차익 실현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대성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얼마? 1,580원입니다. 18% 올라가고 상한가. 탈퇴 신호 나오면 차익 실현 하시고 재편입 기준을 설정하시면 되는 거잖아요. 저 정도 기준은. 그 흥하해오는 오늘 종가가 이제 4,660원으로 끝났는데 아주 기가 막히게 이 설정을 다 해드렸어요. 장중 기준에. 그래서 흥하해온의 그 매직 검색기의 종가 기준에 대한 설정 범위도 이제 잡아드리겠습니다만 뭐 오늘 우리도 들어가서 이제 뭐 더 미끄러진 종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흥하해온 같은 경우에 잠시만요. 어디서 전략을 올려드렸죠? 흥하해온 아바라오바 10시 9시 개장 초에 올려드린 것 같은데 흥하해온 다시 쭉 올려서 봅시다. 그렇게 해서 흥하해온은 이쪽에는 안 올려드렸나요? 올려드렸을 것 같은데 제가 차트를 별도로 잘랐더라도 흥하해온 VI 들어갔고 그죠? 5,000원 넘겼고 5,110원까지 올라갔을 때 신규 편입자 간망 목표 주가는 5,500원으로 상향을 하는데 차익 실현 기준은 5,090원 이탈되거나 5,010원 이탈되면은 차익 실현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해서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5,170원의 기준에. 그렇게 하고 수급 범위의 기준에
이때가 320만 주 매도인데 실질적으로는 400만 주 이상 매도가 형성이 돼 있었단 말이에요. 뭐 그런 기준에 좀 불편함이 있는데 굳이 그거를 끝까지 가져가실 필요가 있을까? 응? 주가의 부분에 있어서는 양봉이니까 들여다볼 수 있지만 결론은 꼬리가 달리면 빼고 나와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일주 월봉 요 기준에 설정 범위 이렇게 잡아드렸지만 왜 차익 실현까지 나갔는지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을 다시 또 보시죠. 뭐 흥하이온 뭐 이렇게 해서 뭐 이렇게까지 올라왔는데 이 부분에 일봉의 기준에 저대로는 상관이 없어요. 근데 조금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분봉에서도 차트를 드리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잠시만요. 제가 흥하이온을 봐볼게요. 커봐 이렇게 많이 올려줬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별도로 주면은 별도로 드리면은 다 보세요. 월봉 기준에서도 그리고 일봉 요거에 5분봉을 5분봉을 내가 안 올려드렸나? 올려드린 것 같은데 5분봉 한번 봅시다. 그래서 5분봉의 기준에서 이제 쭉 놓고 보시게 되면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요 자락에서 파란 색깔을 줄을 그어드렸잖아요. 저 이탈이 되면 안 되는 거야. 이탈이 되면 저거는 추세가 무너지는 거잖아요. 단기적으로 과열에 들어와 있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을 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흥하이온 지금 혹시 5분봉 없을까봐 5분봉 다시 올려드렸어요. 근데 이 5분봉을 똑같이 잘라볼게요. 라이브 방송에도 똑같이 잘라서 올려드리고 원고에도 이제 다 가지고 가서 올려드리고 흥하이온 같은 경우에 지금 이제 그 설정 범위 기준 그리고 이제 LG 헬로비전도 얘기하세요. 그 검색기 차트 만약에 없으면 나한테 얘기하세요. 내 거에는 있던데 LG 헬로비전 차트가 내 거에는 있으니까 만약에 없으면 얘기하시고 그렇게 해서 LG 헬로비전도 우리가 상한가 기준이 잡혀 있었고 그다음 흥하이온의 상한가 부분은 5분봉 기준 상한가가 아니라 오늘 차익 실현 보면은 5분봉 기준을 기가 막히게 설정을 해드렸죠. 요 기준에 방금 차트 한번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11시 12시가 되기 전에 5,000원 저 라인 5,010원이 이탈되면 전량 매도다. 그렇게 해서 요게 이제 그 다음 그림이 되는데 이렇게 잡아드렸거든요. 분명히 중립 범위에서 이제 여기서 매수 기준이 되고 이게 쉽지가 않아요. 갭상승이 나온 종목이고 뭐 하다 보니까 그리고 요 자락에서 이제 뭐 편입 설정 범위에 종목 검색기에 신호가 나왔다고 했을 때 뭐 사실상 개별 기준에서야 뭐 얼마든지 이런 위치에 따라붙으실 수 있습니다. 거래가 수반되고 양봉이니까. 근데 이 부분이 이제 기계적으로 꺾여 내려가면은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명확하게 여기서 12시 전에 5,010원에 대해서 고점 대비 이게 3% 조정이에요. 고점 대비 3% 조정 5.10원이 이탈되면은 매도다. 그러니까 저게 완전히 이탈된 구간으로 따진다면은 여기서부터 완전히 이탈이 됐잖아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그냥 매도인 거예요. 거래도 없고 또 종가가 이렇게 끝나버리면 끝나게 되면 일단은 어찌됐건 그 단기과열 지정 예고라든가 이런 부분에 불편한 사항들이 형성이 되는 거니까 결국은 요 자락에 5,000원에 정리하실 수 있었던 부분을 욕심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펀더멘털적인 부분 그 외적인 요인을 얘기할 때 항상 그 말씀 드리잖아요. 펀더멘털 외적인 요인 이게 펀더멘털적으로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펀더멘털적으로 안 되는 종목을 뭐 무리하게 계속 들여다보신다. 그러면 이런 경우가 발생된다. 그러니까 지금 13일에도 이제 미국, 영국 쪽에서 없어요. 내가 잘라줄게 그러면. 그래 없으면 얘기를 하지. 아까부터 잘라달라고 내 자리에 있다고 얘기를 한 것 같은데 계속. 그리고 잘라드리고 LG 헬로비전을 지금 먼저 잘라드릴까요? 작업해야 되니까. 잘라드릴게요. LG 헬로비전이 여기 있는데 이 기준에 뭐 개장초의 상한가가 금방 들어갔기 때문에 이게
이거를 일본봉으로 봐야 되나? 땡겨지나요? 안 땡겨지나? 잠시만요. 이게 안 땡겨지는데 제 입장에서 잠시만요. 3분. 이거 어떻게 해야 땡겨지지? 이쪽은 땡겨지는데 그죠? 앞쪽은 안 땡겨져. 이거 앞쪽을 땡기는 방법이 있을 텐데. 땡겼다. 그죠? 땡겨졌죠? 탈퇴 재진입이잖아요. 이거를 뭘로 해야 되지? 재진입 기준에 캡처하는 거를 3,790원의 재진입의 설정 범위란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이제 상한가 4,450원이니까 이걸 캡처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검색기 얘기한 거 검색기. 어떤 걸 그 핸드폰에 캡처된 거 그거는 없으면 어쩔 수 없고. 그래서 요 기준이고 그다음에 흥하형 부분은 그래서 일주월봉 다 이제 보여드리면 분봉에서 이제 저렇게 설정을 해드린 거고 펀더멘탈적으로는 검증 받아야 된다 그랬잖아요. 해운주의 기준에서 진짜 지금 뭐 예멘 반군에 대한 시끄러운 지정학적 리스크 부분이 불거진 부분에 대해서 미국과 영국이 이제 강경 대응을 하는데 우리는 야 더 이상 귀찮기 싫어 그만해라 하는데 그쪽에서는 그만 안 하잖아요. 13일 날 또 공격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의 영향이 왜 얘만 영향을 더 받냐 이거지. 물론 뭐 얘가 더 수혜를 받을 수는 있어요. 그런데 그 수혜라는 개념이 운송 비용이 더 증가하잖아요. 그럼 10,000원의 운송비를 받고 있었다 그러면은 이제 마진이 만약에 10%는 1,000원 받잖아요. 근데 이게 만약에 이제 유가나 또 경비 요원도 보강하고 해서 15,000원까지 운송비가 올라간다. 그럼 10%면 이제 1,500원인데 거기서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지다 보니까 조금 더 이윤을 남길 수 있다. 이런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가가 강세를 띠면 화학업체, 정유업체들이 호가 평균 판매 단가의 호가 스프레드가 벌어져서 더 수익 범위가 확장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그건 심리적인 면에 가깝죠. 결론적으로 이제 2,650원에 포착이 된 거예요, 사실. 예? 2,650원. 요걸 이렇게 잡아야 되겠지. 그죠? 2,615원에 포착이 된 이후에 그럽니다. 그러니까 따블이 난 거예요, 딱. 10월 4일 이후에. 근데 말씀드리지만은 쉽지 않았단 말이에요. 이게 뭐 쉽게 뭐 나잡아가슈 이렇게 포착된 건 아니에요, 사실은. 그래서 이때도 금요일 날 녹화해 드릴 때도 약간의 횡설수설을 했죠. 야, 이게 뭐 솔직히 어디서 잡느냐부터 해서 만약에 잡았다면 여기서 잡을 수 있었고 뭐 지금 뭐 상한가가 풀렸기 때문에 4,000원은 차익 실현이 되셔야 되고 월요일 날 다시 보시면 됩니다. 별의별. 결국 우리는 이제 HMM 갖고 있으니까 그쪽 전략을 보자 했는데 HMM은 탄력을 못 받았어요. 뭐 대한해운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했는데 뭐 반짝하고 말았어요, 사실. 결론적으로 이제 월요일 날 기준에서 제 차 이제 떴어요. 13.83에 떴는데 우리가 이제 1조 이상짜리 종목이긴 합니다만 여기서 추가적으로 강세를 띄면 버겁다의 기준이었잖아요. 버겁다의 기준. 그래서 오히려 꺾여질 때 이렇게 차익 실현하십시오라고 요건 다 유무료방에 싹 다 뿌려드렸어요. 싹 다 뿌려드렸고 이 당시 기준에 328만 7천 주인데 실질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5분목 잘라드렸고요. 실질적으로 현재가 보시면 420만 주. 응? 실질 이 프로그램 매도가 보시는 것처럼 다 그냥 외국인 매도인 거예요. 불편하죠. 거기다가 지금 투자 경고 종목 지정 예고란 말이에요. 그래서 시간에 지금 보시면 거래대금 최상위 종목에 흥하해운은 2% 추가적으로 좀 눌려 있네요. 시장 주치 들어가면 아무래도 좀 불편해요. 그리고 제주반도체가 제주반도체가 대단하죠. 내일 기준이면은 22,000원 또 넘길 수 있어요. 근데 1조 미만이라 교육으로만 진행을 해드릴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이제 여러 가지 전체적인 기준점을 잡고 설정 범위를 가지고 가면서 대처를 해드릴 건데 일단 흥하해운 그래서 장중에 일주 얼벙 잘라드렸을 때가 기존에 이제 요거 방송하면 없나요 이거? 응? 안 갖고 왔었나? 그렇게 해서 목표주가 4,500원으로 설정을 해드렸는데 이제 뭐 다 넘긴 거고 그리고 이제 일본 기준에 오늘 기준에서 일봉이 설정이 된 거죠. 그리고
돌파갭에 묶고 6,000원으로 상향을 해드렸습니다만 결국은 저것이 저 흐름이 일봉의 기준에서 12월 그 저점 형성하고 요 저점 형성하고 나서의 요 흐름인데 아주 단순 논리잖아요. 저 거래가 이제는 저 고점을 넘기려면 이게 터져야 돼요. 1,000만 주가 터지겠냐 이거지. 예? 일본 기준의 흥하해운의 오늘 거래량 1,500만 주 터졌죠. 1억 1,500만 주네. 오늘 거래량 설정할 때 이 간극 조금 벌려 주셔야 돼요. 1억 1,500만 주기 때문에 그냥 보면은 이제 뭐 1,500만 주라고 제가 착각할 수도 있는데 1억 1,500만 주입니다. 1억 주씩 터져야 돼요. 터지겠냐 이거야. 그럼 최소 뭐 7천만 주? 시장 그 투자 경고인데 10일 동안 그런 거래가 없어야 되는데 뭐 7천만 주 터질 일은 없을 것 같고. 결론적으로 지금의 기준에서는 들여다보기 어렵다 이제. 여기서 왜 차익 실현 안 했냐는 거죠. 차익 실현 범위를. 분명히 매도 사인을 개장 초부터 잡아드렸고 5,000원의 기준을 여기를 설정을 해드렸는데 그죠? 그래서 5,000원의 매도 사인을 잡아드렸다. 여기서 무조건 정리를 하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강조드리는 게 펀더멘탈적으로 안 됩니다라는 말씀을 자꾸 드리는 게 뭐 예멘 반군 뭐 미국 영국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어쩌고 저쩌고 결론은 꼬리 달고 내려오면은 끝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조금 전처럼 예멘 반군 미국 뭐 어쩌고 저쩌고 해운 뭐 야 끝내줘 이렇게 설명을 했다면 지금 있잖아요. 해운 운송료 자체가 굉장히 강세를 띠고 있습니다. 끝내줍니다. 실적 개선됩니다. 근데 그거를 바탕으로 해서 들어갔다면은 차익 실현 못하죠. 야 이거 꺾여내려면 대박인데 라고 거기서 편입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술적으로 과열인 상태에서 단기 더블 난 상태에서 만약에 올라간다 해도 여기서 또 더블이 나올까? 1조짜리가 그렇게 쉽게 그 기준점이 형성이 될까요? 제가 생각할 땐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기준의 흐름이 형성돼 있었지만은 결과적으로 매도의 신호가 나온 부분을 지키지 못하면 그러면 안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주봉의 기준에서도 당연히 조금 전에 이제 설정 잡아드린 부분이 이렇게 5,500원, 6,500원 뭐 이렇게 설정이 잡혀 있습니다만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매도 사인을 명확하게 올려드린 것처럼 일단 요 기준에 꼬리가 형성돼 있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터지고 여기서 만약에 더 미끄러지면 이제 거래 대금이 터져 있는 거잖아요. 오늘 터진 거래 대금이 없어지진 않죠. 그러면은 화수목금 4거래일 동안에 이 앞전 거래 대금을 넘겨버린단 말이에요. 넘기고 저기서 꼬리 달고 내려오면서 음봉으로까지 이제 계속 밀려 내려오면 만약에 이제 뭐 종전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런가? 뭐 만약에 이제 끝났다. 예멘 쪽에서 예멘 반군이 나 안 할게 그러면 그만 때려. 아파. 나 괴롭히지 마. 이제 안 할게. 안 괴롭힐게. 우리도 안 할게. 그럼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 그러면 제자리로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기준에 분명하게 엔캠도 내일 돼서 마찬가지고 하다못해 카카오 페이뱅크도 마찬가지예요. 우린 절대 그 종목군들을 추세로 가져가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똑같이 5,000원의 기준에 매도 사인을 분명히 드린 건데 왜 이자락을 놓쳤냐 그 말씀 드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 되돌릴 수 있겠느냐라는 기준 설정 범위는 지금은 투자 경고 들어가 있으니까 더 올라가더라도 우리는 안 쳐다본다. 아예 한 발짝 뒤에서 대처를 한다. 그러니까 매도 신호 나오고 나서의 주가의 변동이 이렇게 확장되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거 끝내줘. 상황이 너무너무 좋아. 실적이 끝내주게 개선될 거야. 이렇게 펀더멘탈적으로 접근을 했다가는 못 빠져나온다는 거죠. 못 빠져나오면은 한동안 고생을 하죠. 그죠?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설정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정 범위를. 그리고 월봉 기준에서도 마찬가지.
앞으로는 제가 저렇게 넣을까요? 그 컨텐츠 방에 안 넣고 임직원 방으로 올릴까 이거를? 왜냐면 자르고 그냥 바로바로 올리는 게 아니라 이제는 조금 뭐 무료방에 한 템포 두고 올리는 걸로 설정을 잡고 있으니까 월봉 기준에서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때 기준에 소나 모멘텀 차트에 거래대금 이렇게 빼놓고의 기준이에요. 월봉에서는 아직까지 그나마도 들여다볼 수 있는 범위가 설정돼 있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뭐 내일이라도 당장 또 대규모로 대규모로 뭐 서로 치고받고 막 난리가 났다. 그런 식의 내용이 나오면 그러면 다시 뛰어넘고 올라설 수도 있죠. 다시 뛰어넘고. 월봉 기준은 이제 거래가 지금 둔화되어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계속 치고 가는 거예요. 거래는. 뛰어넘은 이 부분은 의미가 없어요. 사실은. 그렇게 해서 뭐 속된 편으로 뭐 미친 듯이 날아갈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그렇게 돼서 움직임이 나오면 그때 돼서 한번 고민을 해보는 거고, 지금은 이렇게 꼬리가 달리고 내려와 있는데 지금 범위는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밀릴 때 편입의 기준이 아니라 있는 물량 이제 정리하시는 기준으로 그렇게 해석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월봉의 차이는 이제 별로 없는 것처럼 해석을 하실 수가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좀 주의하시고, 만약에라도 이제 내일 뭐 예멘하고 또 예멘 반군하고 미국 영국이 또 충돌을 해요. 그렇게 해서 이제 얘가 또 뭐 투자 경고고 뭐고 그냥 뭐 개장 초부터 갭 상승에 막 요동을 친다. 그건 따라붙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불편하다는 거예요. 언제든 반락이 나올 수 있다. 그것도 거래가 멈춰져 있는 사이에. 그래서 주의 이렇게 하시고, 앞서 설명드린 이제 뭐 엔캠이든 카카오페이뱅크든 이런 쪽에서도 뭐 충분하게 변동성, 그리고 이제 좀 과하게 지금 미끄러 있는 우리들 종목도 많잖아요. 뭐 셀트리온 제약, 얘네들 뭐 프로그램 쪽의 수급이라든가 이런 쪽은 들어와 있지만 떨어지는 물량 받은 상태였고, 셀트리온 마찬가지고 지금 뭐 시가총액이 40조 그 정도의 이제 10위까지 올라온 기준이 되는데, 아까 이제 그 카카오뱅크는 30조면은 뭐 한 15위 안으로는 들어올 거예요. 지금 뭐 한 15조가 17위, 뭐 18위, 19위 뭐 이렇게 하니까, 어쨌든 그 셀트리온 제약, 또 에코프로 PM,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지금 다들 뭐 추풍 낙엽에 지금 여기도 뭐 정신 없단 말이죠. 그리고 LS 머티리얼즈 그나마 뭐 종가 기준으로 좀 돌려놓긴 했는데 여기도 만만치는 않은. 거기에 무슨 주성 엔지니어링 73,000주 매도 기준에 뭐 손바뀜이겠죠. 아무리 그래도 좀 과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보실 때도 과하잖아요. 손바뀜이고 뭐건 거래가 뭐 대량으로 터진 것도 아니고 주가만 이틀 연속 과도하게. 그래서 여기는 뭐 가격만 반영 나오면 좀 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단 주력적인 그 설정 범위는 IT, 맨 처음 잡아드린 것처럼 IT 뭐 그런 데서 좀 기준을 좀 설정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적이 역시나 뒷받침되는 자동차, 수급까지 뒷받침돼 있죠. 이런 쪽 그렇게 하고, 나머지 이제 변동성 종목에 뭐 LG 헬로비전 같은 경우에도 좀 이렇게 검색에 떠 있는 거예요. 뜨고 나서 상한가, 뜨고 나서 17% 오르고 그리고 상한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런 그 변동성의 흐름들을 그걸 쫓아가시라는 게 아니라, 지금의 시장에서 소형주에서 이제 저런 종목군들이 다 포착이 되는데, 대형주에서 뭐 충분히 기존처럼 상한가 종목 다 나오고 움직임 나올 수 있으니 1조 미만짜리에선 교육용으로 좀 대처하시고, 그리고 조금 많이 힘겨운 부분이 있는데 그 힘겨운 부분도 순간이다 굉장히 강도 있게 돌릴 수 있다. 글로벌 증시의 지금 흐름, 전체적인 추이 추세, 그리고 누가 이끌어갈 거냐는 무조건적입니다. 무조건 IT 기준인 거고, 그 다음에 자동차에 힘을 내준다면 더 좋고, 낙폭과 대주가 일부 움직일 수 있지만 힘겹죠. 추이 추세가 확산되기에는 좀 버겁습니다. 지금 위치는. 외부에 계신 분들도 일단은 합류를 하세요. 그래서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유튜브 들어오시면 유튜브에 지금 전략 부분들 다 올라가 있어요. 확인하시고 포트폴리오 전략도 오픈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외부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지금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해서 공식 홈페이지 오시면 이렇게 윤정도와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요. 전화하시면 돼요. 지금 전화하시면 되는데 계속 망설이시는 거죠. 이거 뭐 내가 손실이 너무 큰데 뭐 이거 정리하면 어떻게 갖고 오세요. 종목을 다 싹 다 갖고 와서 싹 정리하시고, 응? 매일매일 뭐 오늘 기준에서도 지금 몇 종목이니까 종목이 많이 뜨는 것도 아니고, 어? 헬로 LG엘로비전, 대성에너지 두 종목이 상한가고요. 금요일날 상한가였나요? 그리고 오늘 추가 폭등, 얘 뭐 단기 더블, 응? 얘. 그다음 얘하고 얘도 지금 뭐 난리가 아니죠. 한글과 컴퓨터 27,000원대 차익 실현 이후에 단일가 매매 이후에 또 종가 또 올려놨는데 글쎄 내일 한번 보는 거고. 제주 반도체는 뭐 내일 또 신고가 나올 것 같고. 그리고 실질적으로는 이런 종목에서 수익. 카카오 페이뱅크, 엔캠, 아프리카 TV 뭐 이런 쪽, 뭐 LS 머티리얼즈, 그다음 나머지 이제 강력하게 돌려줄 때 흐름에서 수익 기조로 가져가야 되겠죠. 전화 지금 바로 하십시오.